그 다음에 정당은 기본적으로 교육, 토론, 일상활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교육하고, 정당, 연구원이 다 있고, 연구소가 있고, 교육원이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요, 밑에서 말입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역시 정당에서 원래 토론을 갖다가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잖아요. 정책과 사업들을 딱 펼쳐놓고 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래 말래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래 다 토론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정당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그런 거를 갖다 경험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상은요 이게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토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상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검증이 되고 교육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모든 선진정당은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하도 기형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 기형을 해결하는 방식조차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험론이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요. 이준석 같이 솔직히 말해서 시험 하나 잘 치는 재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모든 스토리는요, 시험 잘 쳐서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예. 저도 서울대학교를 갔다 나왔고, 왕년에 시험을 갔다 시험이라면 이준석은 서울대학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쳐줍니다. 어쨌든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시험 하나 잘 치는 선수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예. 우리 때는요, 그게 그냥 연대 고대로 해외 유학으로 빠지지 않고 몽땅 서울대로 다 모였습니다. 예. 그 속에서 저는 뭐냐면은, 이 인간도 이게 정말로 시험 잘 보는 재주도 정말 많은 재주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정말로 이거 별거 아닌 재주도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철이 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제가 잘하는 거는 시험 하나 잘 보는 재주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그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절감하면서 정말로 이제 벼가 익으니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은 말입니다. 나이 36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험 하나 잘 보는 재주 하나 갖고 있는 놈이 시험을 가지고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기초적인 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재단하고 규정 짓고 지금 나와서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념과 정체성 면에서 이건 그래서 제가 우파 진성당원운동 국민의힘 전국연대를 제가 지금 주동식 대표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전국연대. 전국연대에서. 청년 멤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연대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에게 지금 이걸 위험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대량으로 보냈구나. 제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당원들에게. 저 당원은 아닙니다. 그 DB에 들어있으니까 저한테도 문자 날아왔네. 근데 제가 잘 봤어요. 잘 만들었던데. 그래서 지금 세대론. 그리고 시험론. 시험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에 관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도대체 이념적 정체성 스탠스가 어디냐. 이걸 심각하게 위험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정의당에 가 있으면 맞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행적으로 봤을 때. 4.3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3도 그렇고, 5.18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5.18은 어차피 민주화로 다 규정이 되었고 법까지 제정돼 있잖아요. 굳이 자기가 가서 관계에 가서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 그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또 4.3 문제뿐만 아니라 탄핵 문제요. 이 탄핵 문제는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걸 우리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그것도 대구에 가가지고 이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상처에 소금을 한 바가지 부순 것이거든요. 보수 세력에게는 좌익이나 우파 괴멸을 꾀하는 보수 괴멸을 꾀하는 세력에게는 시원한 사이다가 됐을 겁니다.
제가요, 예. 탄핵 문제는 예. 얘기가 좀 길게 예. 해야 되니까 먼저 간단하게 4.3 문제를 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제가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모님 둘 다가 이제 제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 부모님의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가 한라산 산록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 들어갈 자리도 지금 한라산 산록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자주 가시는군요. 예, 그리고 제 조상으로부터 한 350년 전, 300년 전부터 살던 집터가 있고 그 집터를 우리 그 형제들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집터가 이제 신촌리 2018-1번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집이 2016번지인데, 신촌리 2016, 신촌리 2016번지가 바로 이덕구 4.3 때 유격 대장. 이 집이에요. 야, 그 유명한 이덕구인데. 아니, 사실은요, 김달삼은 나중에 튀었고요, 저기. 실제로 이덕구가 그렇죠. 사실은 다 끌고 나갔고, 아버지가 신촌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신초등 4배인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얼굴이 박박 얽어가지고, 그때 뭐, 덕구덕구 이덕구, 박박 긁은 이덕구, 이 노래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이 4.3 때 사실은 죽을 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친척, 8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김달삼의 유격 때 아주 초기 멤버예요. 정치 소조 있잖아요. 한 20명도 안 됐던 시절에. 그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형장까지 끌려갔다가 하여튼 9.4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제주 경찰서에 형사로 투신해가지고 해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권을 갖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4.3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안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이 보면은 집안 한 가지 전체가 전부 그때 4.3 때 죽거나 일본으로 튀어가지고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만경보공 타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4.3에 대해서 일찍부터 수많은 얘기를 갖다가 들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갖다가 쭉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이 4.3은요, 1977년인가 78년에 그때 이제 장비에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촌 학살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소재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뭐냐면요. 즉,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갖다 거쳐가지고 일관되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냥 억울한 희생자들, 억울한 원원들이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폭도를 했거나, 이건 대부분 안 했으니, 억울한 희생자들은. 구제를 하자. 그건 뭐 다 동의하는 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에 억울한 원원들 달래주자. 그 자식들의 어떤 불이익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원래는 문과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냐면은 바로 연자제를 의식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강하게 이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주자. 요런 거였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실 전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박수를 쳤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다 정리가 됐고, 이게 4.3은 폭동이었고, 맞습니다. 했는데 북에서 지령을 받고 일으킨 폭동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억울한 희생자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옛날에 이 김달삼하고 정치 소조를 갖다 같이 해서 그 유격대를 갖다가 한 그분을 제가 운동권 물이 조금 덜 빠진 시절에 90년대 한 중반쯤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뭐냐면은 이 4.3 항쟁입니다. 민주항쟁.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동경심을 좀 갖고 있었죠. 사실 4.3의 실체와 본질을 오히려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라산이라는 그 노래들이 있었어요. 이산화가 쓴. 그건 완전히 어떤 이 반제투쟁이고요. 말 그대로 문재인의 말대로 무슨 꿈을 꾸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아저씨 뻘인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4.3 폭동이다.
폭동이죠. 법으로도 폭동입니다. 자기가 그 현장 당사자였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아주 반역적인 어떤 행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뭐냐면은 이상하게 바뀐 게요, 억울한 희생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예를 갖다가 회복을 해주자.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자. 예.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다만 과잉 진압의 문제를 갖다가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진압 자체를 그걸 국가폭력으로 지금 폭력으로 지금 규정하고 규정하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국가폭력의 그 상징인 것처럼 요번에 완전 그걸 확인시켰거든요. 아니, 전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미군이 말입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죠? 수많은 양민들이 죽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미국 보고, 미국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아니, 본질은요, 어쨌든, 태평양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4.3의 어떤 그것도 본질은요, 남한의 어떤 남한만의 단독 선거 있잖아요. 예, 선거를 방해하기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거였고, 그때 습격을 갖다가 한 대상자들이 선거 관리 요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끝나고 북에 가서 김달삼이하고는 거대한 상을 받고 아주 포상을 받았어요. 제주 4.3 사건. 그리고 이 제주 4.3에 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반역 폭동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왜 그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고 적절한 그 위로가 돼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주 4.3 사건을 마치 대한민국 국가폭력이라고 대통령이 나온 걸 이걸 동의 못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4.3 폄훼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준석이가 가서 4.3에 관해서 이런 진중한 공인이 없이 말이에요. 이거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이준석이 4.3을 폄훼를 했다고 문재인을 갖다가 만약에 공격해서 말이 됩니다. 그럼요, 4.3, 예. 4.3의 본질을 갖다가 뒤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 문재인 식의 정의당식, 화석화된 586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4.3을 바라본다는데 그렇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자, 있는 거예요. 이 역사관은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요. 이 역사관을 가진 이준석이가 보수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 이건 공개적으로 이거는 반대 운동을 해야 되고 당원에게 하려고 지금 곧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색깔론이요, 이게? 이건 색깔론이 아니죠. 거꾸로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게 4.3의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4.3을 폄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거는 완전한 생무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스스로 화석화된 586 운동권의 어떤 아바타임을 갖다가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당에서 진성당원 운동에서도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이런 사상을 가진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괴멸뿐만 아니라 어떠한 앞으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보수 괴멸을 꾀하는 세력들이 획책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당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